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전국 첫 메가시티 개념이 적용된 자치단체로 앞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큰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벌써부터 적지 않은 이견과 파열음이 나오면서 험난한 여정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으로 구성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전국 첫 초광역특별자치단체입니다. 기존 지자체 성격은 유지하지만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통해 자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 연합장으로는 김영환 지사, 연합의회 의장으로는 노금식 충북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초기 광역연합 사무처와 의회 사무처는 각 시도에서 파견된 60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공동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설 생각으로 있고 특히 예산을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쪽 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광역연합의 가장 큰 이점은 정부의 재정 지원, 전략산업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연합하고 지역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충청권 광역연합과 함께 지방시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속내는 복잡합니다. 얼마 전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입지를 굳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충북은 행정통합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도 충북과 충남의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교통과 산업, 관광 등의 초광역 사업을 관장할 수 있고 국비 확보에 이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비 분담 비율에서는 사업들마다 이견과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루고 그 이후에 세종과 그리고 충북이 함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적으로 뭔가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연합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반발하며 사퇴를 선언했던 3명의 의원이 결국 출범식에 참석하지 않은 장면은 앞으로 충청광역연합이 풀어야 할 숙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40년 가까이 침수가 반복됐던 단양 달맞이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다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양군 단양읍에 위치한 달맞이길입니다. 남한강변 4km 하상 도로로 노동리 등 4개 마을 주민 250여 명이 시내를 오갈 때 자주 사용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상습 침수로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 이후 141m 만수위에 도달하면 이보다 낮은 달맞이길이 시도 때도 없이 물에 잠기는 겁니다. 겨울에 지난해도 그래가지고요. 엄청 한 70일 정도 우리가 못 다녔어요. 얼음이 그래갖고 여기 얼음이 이렇게 얼어가지고 물이 빠져도 얼음이 얼어서 이거 얼음을 다 깨내고. 참다 못한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 민원을 제기한 지 9개월째.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단양군 달맞이길을 찾았습니다.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의 조정회의로 관계기관의 조율을 이끌어낸 데 이어 최종 현장 조정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면은 각 관계기관에서 다 이 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 절차,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집단 고충 민원 현장 조정 회의. 국민권익위를 필두로 단양군은 침수와 낙석 피해를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고 충청북도는 재반 절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강홍수통제소는 마을길이 최대한 침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조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단양군은 달맞이길이 댐 만수위에도 침수되지 않도록 도로를 5m가량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도비,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 과제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실제 설계에 이어서 예산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주민들의 수건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손을 맞잡으면서 40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초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 되지만 원심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미호강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허술하게 임시 제방을 쌓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일 먼저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을 선고했습니다. 제방만 튼실했어도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주고 싶어도 형법상 그렇지 못하는 것에 이례적으로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 만에 이뤄진 항소심에서 이들은 감형됐습니다. 현장 소장은 징역 6년, 감리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한 것이 아니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게 아니라는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진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 혼자만의 잘못만으로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없고 감리단장은 행정당국과 경찰에 수차례 주민 대피 등을 요청했었던 노력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들은 감형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2심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양형이 될 거면 몇 번 더 하게 됐을 때는 더 깎아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쉽고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의 책임자 격인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앞으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요즘 무선 헤드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제품별로 가격이 20배나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제품은 최대 음량의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용이 편리하고 고음질 구현에 외부 소음 제거 기능도 있어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무선 헤드폰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연속 재생 시간은 JBL 제품이 88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애플이 23시간으로 가장 짧아 제품 간 최대 3.8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충전 시간은 소니 제품이 1시간 3분, 보스가 2시간 26분으로 역시 제품 간 차이가 2배 이상 있었습니다. 영상과 음향 간 지연 시간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선 마샬이, 애플 운영체제에선 애플이 가장 짧았습니다. 음향과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이 모두 우수한 제품은 보스와 브리츠, 소니, 애플, JBL로 나타났고 음향과 통합 품질 면에서 우수한 제품은 마샬과 브리츠, 애플, 젠하이저로 조사됐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아이리버가 38,0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애플이 76만 9,00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2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리버 제품의 최대 음량이 안전 기준인 100데시벨을 초과해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선 헤드폰 10개 제품의 음향 품질 등을 시험한 결과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최대 음량의 안전 기준을 초과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브리츠와 필립스를 꼽았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강원권 최초 완전 공영 시내버스 정선 와와버스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1,000원이라는 요금으로 무려 100억 원의 파급 효과를 창출했는데요. 농촌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주연방송 윤수진 기자입니다. 거리에 따라 버스 요금 내던 몇 년 전에는 시내까지 6-7천 원은 기본이라 큰맘 먹어야 한 번 나갈까 말까였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에 누구나 1,0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와와버스가 생긴 뒤로는 농촌 구석구석 마음껏 오갈 수 있습니다. 요금 1,000원밖에 안 합니다. 네, 이거 갔다 저디야 인계까지 갔다 오는데 많이 낫지요. 1,000원짜리하고 몇천 원짜리하고 같지 않더라고요. 지난 2020년 강원권에서 처음으로 완전 공영제로 시행된 정선 와와버스는 4년 만에 1,000원 요금으로 연간 파급 효과 1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요금은 싸고 노선은 많으니
도입 직후 연평균 이용객이 14.3%씩 늘어나다 지난해엔 86만 명까지 집계됐습니다. 공영제 시행 전에 2배 이상입니다. 지역 경기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군수님 방침이 또 그때 이제 공약 사업으로 나왔던 1호 공약 사업이었던데 이번에 아주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손님이 많아지면서 운영 예산은 오히려 전보다 10억 원 넘게 줄고 고용 인원은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1,000원짜리 버스로 이동이 활발해지자 시장 경기가 좋아진 건 물론이고 관광객 손님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식사라도 한 끼 하고 가시고 이러면은 시장에도 좀 활기가 되고 관광객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1,000원 어디 가도 이렇게 1,000원짜리 요금은 없다 이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와와버스의 완전 무료화가 시행됩니다. 정성구는 차량과 노선수 확대와 막차 시간 연장, 승차벨 설치 등 보편적 복지 실현과 이용객 편의 증진에 힘쓸 계획입니다. 주원 뉴스 윤수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최적의 항공 물류 기지가 청주공항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청주공항 항공 물류 기지화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항공 화물의 99.5%가 몰리면서 국가 경제적 비효율 우려가 크다며 인천공항이 2040년쯤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청주공항은 인천공항의 물류 기능 일부를 성공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최적지라며 노선 확대와 활주로 연장, 항공 화물 처리 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여객 수가 급증한 지금이 공항 기능 확대를 추진할 최적의 시기라고 집었습니다. 충청북도는 2032년도 주택 보급률 116% 달성을 목표로 하는 3차 주거 종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111.6%인 주택 보급률을 2032년까지 116%로 올리기 위해 적절한 주택 공급과 탈탄소 주거 환경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주택 시장 대응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 종합 계획은 주거 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주택 정책 분야의 법정 계획입니다. 차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 최복수 전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내정됐습니다. 최 내정자는 단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충청북도 기획관과 청주시 부시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맹경재 전 청장이 지난 8월 직위 해제되면서 공석입니다. 한편 바이오 관련 기업에서 세포 치료제 시술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맹경재 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맹 전 청장은 줄기세포 주사를 받은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회사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용으로 투약한 것이지 금전적인 대가였다면 맞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맹 전 청장은 해당 기업에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 특혜를 주고 4,950만 원 상당의 불법 시술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총선 투표율에 유권자를 실언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한범 옥천군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4월 10일 오전 8시 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로 이동한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와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본 음성군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정부는 음성군을 포함한 전국 11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의 피해 규모는 227억 원으로 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22억 5천만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로 복구비 중 일부가 국고로 지원되며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제천시 천남동 일원에 바이오 첨단 농업 복합단지와 임대형 스마트팜이 준공했습니다. 총 사업비 540억 원이 투입된 첨단 농업 복합단지는 복합 수경재배단지와 기능성 작물 재배단지, 임대형 스마트 온실 등을 갖췄습니다. 현재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청년 농업인 8개 팀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학교 운동부 지도자 256명의 처우 개선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두 종류로 돼 있는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체계를 내년부터 특정 자격 필요 직종 임금 체계로 단일화합니다. 이번 조치로 운동부 지도자의 기본급 약 20만 원과 일부 소요 경비가 인상됩니다. 청주시가 내년부터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확대 운영합니다. 신규 서비스 시행 지역은 미원면 쌍일이, 북이면 송정 1, 2 등 4곳으로 운행 지역이 현재 59개 마을에서 63개 마을로 늘어납니다. 행복택시는 버스 정류장까지 4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3가구 이상 7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